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러 닥터 이윤지입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스스로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 유아러 닥터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법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지킴이 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 유비무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펠링이 어쨌든 미리 준비해두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유아러 닥터를 통해서요,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싹싹싹 해결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님, 굿모닝 한의원 김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1.5배나 늘었는데, 또한 운동 부족과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도 늘고 있다.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면증과 허리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이 꽤 많죠. 불면증과 허리 통증도 그 대표적인 질환들인데요. 장원 씨는 밤에 잘 주무시나요? 독수공방 30년 밤이 외로워요. 하지만 저는 누웠다 하면 잠이 스르르 듭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불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도 난무한데요. 불면증의 오해와 진실, 김선미 교수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불면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미 교수. 불면증이란 병명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서 오는 증상, 마치 두통, 복통 같은 것입니다. 흔히 불면증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불면증은 술 한 잔 마시고 자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술을 한 잔하고 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첫째, 잠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깊이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면 이 중 깊은 잠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및 4단계 잠을 줄입니다. 따라서 깊은 잠, 즉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고 나도 피로하게 됩니다. 둘째, 술을 마시면 새벽에 일찍 깹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반동성으로 잠이 깨기 때문입니다. 셋째, 잠을 자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은 간질환, 위장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제는 중독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환자의 증상과 원인, 나이 등에 따라서 다른 수면제가 처방됩니다. 요즘 수면제 중 일부는 중독이나 습관성의 위험도 상당히 개선돼서 환자에 따라서는 적절한 수면제, 수면 보조제를 선택한다면 불면증의 고통도 줄이고 치료를 하는데 훌륭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독이 무섭다고 무조건 약을 먹지 않고 힘든 것을 버티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절한 사용만 한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녁에 일찍부터 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개 65세가 넘으면 평균 90분 정도 잠자는 시간이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노년기 불면증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성인에 비해 2차성 불면증, 즉 신체 질환이나 정신질환에 의해 생기는 불면증이 많다는 건데요. 따라서 노년기일수록 나이가 많으면 원래 잠을 못 자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이에 따라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녁에 일찍부터 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개 65세가 넘으면 평균 90분 정도 잠자는 시간이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불면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자가치료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불면증은 원인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면증,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건가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불면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이라든지 예정된 시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면 불면증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불면증의 경우에는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한다거나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거나 아니면은 그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장애 같은 수면 관련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살쪄가는 이윤지 MC도 밥은 굶을 수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한국 사람의 5명 중 1명은 주 3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3배 흔하게 불면증을 경험하고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그 이하 성인에 비해서 1.5배 불면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중 단 5%만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네, 단 5%만 전문가를 찾는군요. 네, 불면증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교수님, 어떨 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가 어려운 것. 둘째,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든 것. 셋째, 새벽에 일찍 깨는 것. 넷째,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1개월 이상 계속될 때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분들은 꼭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 통증인데요.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바로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반이 바로 서야 우리 몸이 선다. 김규만 원장님의 닥터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골반이 바로 서야 우리 몸이 선다. 한의사 김규만 원장. 골반은 물리적으로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의 중심이자 정교한 이음매입니다. 골반이 올바르면 몸의 전후 좌우 대칭이 잘 맞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골반은 틀어지고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골반이 틀어지면 상체가 이제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관 협착, 추간판 탈출, 척추 전만증, 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 전방 전이증 등이 생깁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고 굽어진 양상도 다른데요. 거북목, 굽은 어깨, 볼록한 거북 등 꼬부랑 허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골반이 틀어진 모든 조건에서도 우리 몸은 직립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둘째, 골반이 틀어지면 하체가 다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쑤시는 증상이 생기면서도 직립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골반이 원인이고 하체 다리가 총체적으로 틀어진 것은 그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틀어진 골반을 맞추어 우리 몸은 보상 동작과 보상 변형을 하게 됩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오래되면 상체와 하체가 변형되면서도 직립에 적응하고 차선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보상 동작이 나오는 건데요. 시간이 오래되면 틀어진 골반을
맞추어 뼈가 변형되어 뼈가 이제 변형되는 보상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상 변형은 무릎 변형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무릎이 내향해서 다리 전체가 휘는 안짱다리, 무릎이 또 반대로 외향해서 다리 전체가 휘는 오다리가 대표적입니다. 자세가 앞으로 또는 옆으로 굽어지게 되면 굽어진 방향으로 오장육부가 눌리면서 당연히 소통과 교류와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각종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더 운이 나쁘면 각종 암이 줄을 서서 입주하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골반이 바로 서야 우리 몸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허리 통증도 골반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우리 그 골반이란 말 자체가 고루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루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 있는 척추 자체가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틀어지게 되죠. 척추가 틀어지니까 이제 통행 금지를 하겠죠. 통행 금지를 가끔 이제 우리가 무리한 동작으로 해서 어기게 되면 가오간 통증으로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보통 여성분들을 보면요, 자기야 이렇게 몸을 꼬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나 생각을 하는데, 현대인들의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 우선 이제 영양이 많이 향상된 걸 이제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영양이 향상되면서 이제 체격이 커지고 그 체격에 따라서 체력이 좀 못 미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이나 노동 후 그 강도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골반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개의 이제 골격근이 있는데 골격근이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작은 충격이나 압력에도 이게 쉽게 이제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골반을 교정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골반을 교정하면 일단 행복해집니다. 자세가 활짝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그래서 정신 건강에 특히 좋고, 우리가 오장육부가 이제 눌림이 없이 펴지니까 신진대사가 잘 돼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죠. 네, 골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골반 교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니, 이 책상이 지저분하니까 잘 안 되네. 책상이 깨끗해야 일도 잘 되는 법 정리하자. 아이고, 여기도 지저분하네. 정리해야겠다. 자, 아따고! 누가 여기다 앞쪽을 갖다 놨어. 피가 나네. 밴드나 붙여야겠다. 여기서 잠깐!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찔린 상처를 통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파상풍균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신경 독성 물질이 분비되어 근육마비, 또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호흡곤란, 전신마비에 이르를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하고 깨끗한 거즈를 덮어 지혈하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첫 번째,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두 번째, 다친 곳을 소독하고 지혈한다. 세 번째, 뾰족한 물체가 녹슬었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병원에 반드시 방문한다. 여러분,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저 장원을 찾아주세요. 헬프 미! 대기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 닥터룸 의뢰인은 저희 유아로 닥터의 열혈 시청자십니다. 박경진 씨 나와주세요. 저희 유아로 닥터를 빼놓지 않고 매주 보신다고요? 예, 본방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아로 닥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닥터룸에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한 3년 전에 물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뻐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허리 통증과 수면장애 증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경진 의뢰인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저희가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의뢰인, 40대 중반의 가장 박경진 씨. 그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은 자신이 운영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가게다. 가게는 작지만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혼자의 힘만으로 열심히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들을 이제 응대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 박경진 씨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으로 지금까지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인지 의뢰인 박경진 씨는 잠이 늘 부족하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하다 보면 뭐 1시쯤 잠이 드는데 잠을 그렇게 쉽게 못 자겠더라고요. 옛날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었는데 4-5시간밖에 못 자니까 눈이 좀 피로가 오고. 하루에 14시간 가게를 지키며 앉아있는 시간이 긴 탓일까? 특히 불편한 허리를 만지는 의뢰인. 설날 준비하느라고 생수통 큰 거를 양손에 들고 일어날 때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그때 당장은 뭐 다쳤는지 몰랐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를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설날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인 것 같다고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오후 3시가 되자 의뢰인 박경진 씨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들렀다. 집과 가게는 걸어서 불과 5분 남짓. 하루 세 끼는 모두 집에서 해결하고 있다. 근데 가게에서 뭘 먹으면 뭘 시켜 먹어야 되는데 가짓수도 적고 맨날 또 똑같은 거 먹기도 좀 뭐하고 집에서는 집사람이 이렇게 뭐 그때그때 반찬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입맛에도 맞는 것 같아요. 찌개나 고기류 없이 채소와 나물 반찬들로 이루어진 박경진 씨의 식탁. 올해 초 그는 지방간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그 원인을 찾아봤으나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우선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했다. 지방간도 좀 있고 당뇨,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짜게 먹는 게 아닌가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덜 짜게 먹고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소식을 좀 하게 됐어요. 집과 가게를 왕복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오늘의 의뢰인 박경진 씨.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박경진 의뢰인의 일상 중 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예,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체력적으로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이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지금 7년 조금 넘었습니다. 7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면 좀 건강이 상하지는 않으셨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경진 의뢰인의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미리 건강 검진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경진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진을 실시했다. 기본 신체 검사를 시작으로 흉부 엑스레이와 안과 검진, 부정맥과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와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증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CT 검사, 그리고 장기의 질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복부 초음파를 진행했다. 박경진 씨 현재 초음파 소견은 지방간 소견과 오른쪽 신장의 낭종, 8mm짜리 낭종이 관찰된 소견입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셔야겠으며 신장 낭종은 경과 관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결과상 우측 갑상선에 4mm짜리 낭종이 관찰되었습니다. 낭종은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1년 후에 추적 관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으신 편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 식이 조절, 이와 함께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한의원에서 4년 전 디스크를 앓았던 허리와 골반 검진을 진행했는데 과연 그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일까? 잠시 후 박경진 씨의 본격적인 건강 상담이 시작됩니다. 박경진 의뢰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셨습니다. 신장과 갑상선에 낭종이 발견이 됐는데 1년 후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꼭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병원에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산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혹시 발목이나 발가락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발목이나 발가락이 아픈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만약에 혹시 통증이 있으시다면 정형외과에 꼭 가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건강검진을 한 전문의에 따르면 술과 고기를 줄이셔야 되고 식단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건강검진 상태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박경진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불면증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처음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1시간 전후로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좀 잠을 못 잔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약간 성격적인 면도 있고 체질적인 면도 있고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약간 좀 짜증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좀 이완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 요가 클럽이 있어서 네.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불면증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걸로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거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써볼 수 있는 가벼운 수면제와 함께 이제 호흡요법이나 점진적 그
근이완 요법이라고 해서 근육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이완해주는 요법이 아마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수면제와 함께 병행됐을 때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나요? 많이들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의존성에는 신체적 의존성이 있고 심리적 의존성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의존이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의존성을 최소화한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처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약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자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심리적인 의존성은 좀 더 생길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주의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면제를 드시는 거는 권유하지는 않고 주 3에서 5회 정도 꼭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약 외에 네. 따로 수면 잘 잘 수 있는 뭐 좋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그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몇 가지 음식이 회자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효과는 좀 미미한 편이어서 오히려 저는 어떤 수면에 좋은 음식을 권장한다기보다는 수면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이제 피하는 것들을 더 권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라던가, 아니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특히 좀 강한 햇빛에 노출됐을 때 몸에서 멜라토닌이라고 수면을 잘 이루게 해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것들이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수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미 교수의 처방은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것,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물을 피할 것, 오전 시간 활동량을 늘리며 꾸준히 햇빛을 받을 것, 마지막으로 금연할 것. 손 좀 앞으로 하시고요. 예. 네, 맥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리 아프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한 3, 4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정규적 가끔씩 무리할 때만 나타나나요? 통증은? 네, 그때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그 허리에 주사를 맞고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주 아프지는 않은데 네. 약간 허리가 뻑뻑하고 좀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맥으로 보니까 예. 평소에 조금 피곤하시고 예. 또 성격이 좀 급하시고 그러시는 점이 조금 급한 편이고. 네, 조바심도 좀 있으시고요. 가슴에 좀 열이 많은 것 같고 아래쪽으로 기운이 잠깐 못 간다 이런 느낌인데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운동은 요즘에 열심히 하시나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 내서 운동할 시간은 별로 없고요. 네네. 가게 안에서 스태퍼 좀 하고, 스태퍼. 예, 예. 그리고 집이 10층인데 네네.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좀 이용하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예. 이 무릎은 이상이 없으신지요? 예, 무릎은 그렇게 아프질 않고 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앞꿈치를 이용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계단을 통해서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단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시고 근력 운동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원장님, 제가 그러면 네. 운동이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운동은 대칭이 되는 운동이 좋죠. 예전에 운동 열심히 하신 옛날에 테니스를 많이 그러시군요. 쳤거든요. 테니스가 참 좋은 운동이고 전신 운동이기는 하지만 한쪽 운동이거든요. 한짝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몸이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수영을 하신다거나 뭐 걷기 같은 거, 그 자전거를 탄다거나 우리가 등산한다는 것은 대칭 운동이죠.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한데 근력도 좋고 몸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약간만 수정하면 건강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척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척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예. 그 허리를 요자는 신지부다. 예. 간단히 말하면 예. 허리는 신장이 사는 집이에요. 그 집 주인이 건강해야 집 관리가 잘 되겠죠. 특히 이제 그 토사자 같은 그 약재들, 그 산약 같은 약재들, 오미자, 뭐 구기자 이런 차 같은 걸 또 많이 드시고. 네. 뭐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리고 뭐 다른 거 건강하면 뭐 일반적인 그 음식을 섭취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의사 김규만 원장의 처방은 아파트로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되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 몸의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생활 습관에 주의할 것. 수영, 걷기, 자전거, 등산 등의 대칭 운동을 할 것. 허리 통증에 좋은 토사자, 산약, 구기자차를 음용할 것. 이제 선생님들이 박경진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건강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박경진 의뢰인, 자, 지금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는데요. 어떤 불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제 생각은 척추는 파란불, 수면은 빨간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초록불 하나, 빨간불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박경진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뻐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잠을 잘 못 자서 체력적으로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약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자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심리적인 애정성은 좀 더 생길 수는 있죠. 장기적으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몸이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대한민국 내놓으라 하는 고수들이 모였다. 금괴의 달인 골드마스터부터 질환 좋은 중고차는 가라. 오직 착한 중고차만 취급한다는 중고차 최강 달인. 그에게 듣는 좋은 차 고르기 팁 낱낱이 공개. 인간주의자가 나타났다. 100년의 전통을 빛낸 양복계의 명장까지 대한민국 달인들이 총출동했다. 라이프 앤 조이 차타공인 달인 열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넓고 넓은 바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진미가 있다. 크면 클수록 더 맛있는 진귀한 해산물, 바로 바다의 황제라 불리는 민어와 갈치. 목포 앞바다에 두 대물이 떴다. 그 남다른 진가를 지금부터 직접 느껴보시다. 황홀한 맛의 세계가 펼쳐진다. 어우 미스크, 클수록 맛있다. 바다 황제. 박경진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네, 김선미 교수님은 초록불을, 김규만 원장님은 빨간불을 밝혀주셨는데요. 생각과 정반대로 나왔어요. 예, 좀 의외인데요. 제가 솔직히 느끼기는 잠을 못 자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좀 괴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럼 두 분 선생님의 최종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교수님, 초록불을 눌러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밝혀주셨나요? 네, 지금 본인께서 느끼는 불편감은 크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생활하시던 패턴을 봤을 때는 예전에
보다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밤늦게 일이 끝나는 것이 예전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줘서 수면 주기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수면 장애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면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수면 주기를 현재 생활 패턴에 맞게 고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록불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다른 질환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우선 그 수면을 이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아침에 더 자고 싶은 것에 비해서 일찍 깨는 게 문제이시기 때문에 수면제의 도움을 간헐적으로 받으면서 조금 더 수면을 잘 취하고 그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수면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요법이나 점진적 근이완요법 그리고 뉴로피드백 같은 그 약 이외의 치료들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김선미 교수님의 최종 소견과 치료법 들어봤는데요. 이어서는 김규만 원장님의 소견 들어보겠습니다. 빨간불을 밝혀주셨는데 어떤 이유였나요? 예, 골반이 좌우측이 심하게 좀 틀어져 있고 치골 돌출이 좀 심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서 무거운 걸 들 때 또 틀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이제 그 치골이 돌출되면서 상체가 굽어지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세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붉은 불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골반이 틀어져 있었네요. 특히 의뢰인이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허리 통증을 싹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골반이 틀어진 형태를 봐서 골반 교정을 해주고 치골 교정을 해준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침 치료나 부항 치료를 하면서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골반을 바로 잡으시는지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틀어진 골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장원 씨는 네. 혹시 평소에 골반 관리하는 운동 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런 골반 댄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왠지 골반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원장님, 그런데 혹시 골반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물론 있죠. 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경진 님이 한번 누워 보시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베개를 허리띠 바로 아래에 이렇게 고이시고요. 유두선 아래에 큰 베개를 또 고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이고 이제 똑바로 누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쪽 우측 골반의 전상 장골극과 좌측의 이제 전상 장골극을 비교해 보면 약간 우측이 얼굴 쪽에 가깝죠.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죠. 자, 기타 부분을 좀 확인해 본다면 여기 치골 결절 이 부분이 이 서해부보다 비슷하게 높아야 되고 이게 좀 낮아져야죠. 그래서 이 좌우 전후가 이제 맞아야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먼저 이 다리부터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를 양손으로 깍지 끼고 가슴 중앙을 향해서 좀 당겨 주시죠.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아유, 잘하십니다. 자, 네, 호흡을 같이 내뿜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자, 아까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해졌는데요? 오, 정말 스티커의 위치가 아까와는 다르게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골반 자세 교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이 골반이 이제 좌우 높이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골반 좌우측에 튀어나온 돌기도 작아지고 불두덩 아래에 있는 치골 결절도 낮아지고 양쪽에 있는 늑골 아치도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이제 몸매가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예. 의뢰인이 교정을 받을 때 네. 당황해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자, 이 보통 교정은
그 박경진 의뢰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골격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그 교정을 해도 되는데 약하신 분들은 또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심하게 틀어지신 분들은 아주 이제 과격하게 좀 하는 방법도 있죠.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죠. 박경진 의뢰인 치료 받아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좀 아프진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고요. 시원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치료 방법이 조금 과격해서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운동요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어떤 건가요? 예, 올리브 운동법입니다. 올리브 운동법. 이 올리브가 무슨 뜻인가요? 예, 올리브 운동법은 올 플러스 리브. 올 플러스 리브. 예, 모두가 산다. 반대로 하면 모두를 살린다. 그런 운동법인데 이 운동법의 특징은 골반을 몸의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운동법입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골반 교정에 좋은 올리브 운동법 다 같이 배워볼까요? 예, 잘생긴 장원 씨가 나와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잘생긴 장원 입장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여기서 기본 자세가 엉덩이를 먼저 볼로 가십니다. 자, 가슴을 활짝 펴세요. 자,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평범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원장님, 씩씩하게 걸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걸으면요. 하나, 여기서 둘. 코만 흘리면 바보 같은데요. 예, 자,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좌우로 이번엔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제 골반하고 어깨가 이제 트위스트 되면서 이제 장기 운동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힘들기도 한데 평소에 이렇게 걷다가는 주변에서 반응이 약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지나다닐 때는 평범하게 얌전하게 걷고 사람이 이제 없을 때는 이렇게 걸으시고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운동법이군요. 예, 그렇죠. 원장님, 이번엔 의자가 준비됐는데 이번에 배워볼 운동법은 어떤 건가요? 자, 이번에 배울 운동은 올리브 의자 운동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죠. 엉덩이를 볼로 가게 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걷는 겁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트위스트가 되는 거죠. 이 운동의 요점은 어깨하고 골반이 그 크로스하면서 트위스트가 돼야 이제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은 앞꿈치만 바닥에 닿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오장육부, 내장, 장기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하지만 오장육부, 불수의근이 지배하는 그 오장육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걷기 중에서 이 트위스트 워킹이 가장 오장육부를 운동시키는 좋은 이제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이제 효과적인 운동법이죠. 골반이 바로 서야 몸이 바로 선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운동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골반 교정에 좋은 운동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골반 교정에 좋은 운동법까지 배워봤는데요. 박경진 의뢰인의 또 다른 고민이죠.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김선미 교수님에게 이완요법을 받고 왔습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면제 외에 다른 불면증 치료요법을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의뢰인. 먼저 자신의 뇌파를 보면서 몸을 이완 상태로 유지하는 뉴로 피드백 치료를 시작했는데 본인의 몸을 이완된 상태로 만드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알파파나 세타파가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 물소리가 들리던 게 나중에 파도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증가하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보면서 몸의 이완된 상태에 집중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의뢰인. CD나 테이프를 보면서 지시에 따르는 근이완요법도 실시. 지시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요법이다. 몸의 감각에 민감해지고
이완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평상시에 몸이 약간은 긴장돼 있었던 상태 같은데 조금 이완되면서 좀 몸이 힘이 좀 빠지면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훈련에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이완요법을 보셨는데요. 교수님, 이 치료법 외에 숙면을 위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수면위생법, 즉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정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낮에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낮잠은 가급적 자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삼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잠을 자기 위한 알코올 복용을 금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잠자기 전 과도한 식사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잠자리에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수면제는 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 2에서 4회 정도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수면을 위한 지침까지 알아봤는데요. 박경진 의뢰인, 이를 토대로 숙면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치료받으면서 좋아질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푹 주무시면서 활기찬 아침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경진 의뢰인 고맙습니다. 예. 유아로 닥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유아로 닥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출연 신청란에 글 올려주세요.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 상담까지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